일단은 도형의 이동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만 좀 확인하고요. 어차피 문제를 풀어와야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뭐 거의 대부분이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업 반에서는 자연 빼고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나? 맞을걸 아마? 자연 빼고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도형의 이동이 들어가면 도형 파트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점이랑 직선이랑 원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1학기 뒷부분을 다 쓴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일단 첫 번째는 평행이동이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선생님이 그 도형이동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계산이랑 식 변환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평행이동은 이거죠. 만약에 그냥 점이 있어요. 맨 처음에 점이야. 그럼 여기 x, y를 x축 n만큼 y축 n만큼 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그냥 쓰면 되죠. 이렇게 점은요. 근데 도형은 얘기가 다르죠. 도형은 만약에 이렇게 쓰거든요. 보통 x, y는 0이라고 쓰죠. 이렇게 되면 똑같은 변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죠. fx-m y-n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좌표축이 변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쓰는 원방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원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x-m의 제곱 플러스 y-n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 이제 변형되는 거, 평행이동 되는 것들을 잘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도 있냐면 포물선도 있죠. y는 y-ax 제곱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얘를 똑같은 방법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 형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무슨 문제로 나온다고요? 2차 함수 문제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다 이제 2차까지 2차 포물선까지 들어가게 되면 뭐 얘기가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내도 이상하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다 풀 줄 알아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평행이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기 보시면 계산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보기엔. 직선의 평행이동, 원의 평행이동, 유형 3번이 원의 평행이동, 그 다음에 유형 4번이 포물선의 평행이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만 잘하시면 되고, 대신 쫙 한번 보세요. 쫙 한번 보시면 무슨 느낌이냐면 점의 평행이동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프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다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평행이동에 중요한 건 문제를 식으로 주면 우리는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뭐요? 그래프 못 그리면 못 풀어요. 뭐 그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으로 가죠. 요게 이제 조금 다르죠. 대칭이동이. 자, 처음에 점을 먼저 할게요.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얘를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이게 뭐가 되죠? a, b가 되죠. 이렇게. 맞나요? y의 좌표에 부호가 바뀌고 이번에는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a, b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둘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된다. 원점 대칭이 되는 거죠. 뭐 다 알잖아요? 근데 대칭이동은 평행이동이랑 다르게 쟨 점 따로 도형 따로의 식이 다른데 여기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만약에 도형 파트가 a, b가 아니면 a의 x, y는 0이 있다 라고 한다면 얘를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쪽으로 평행이동을 하면 f의 마이너스 x, y는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평행이동하면 둘 다 마이너스에서 0이 된다는 거죠. 뭘 보면 알아요? 원의 방정식 이렇게. 얘가 뭐예요? 얘가 x-a 제곱에 y-b의 제곱이 만약에 r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요거를 x축 대칭으로 이동을 했을 때에 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x자리에는 x 넣고 y자리에다 마이너스 y 넣으니까 x-a 제곱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푸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렇게 된 원방은 뭐죠? 네. 제곱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도 그러면 x 플러스 a 제곱에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r 제곱인 원방이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도요 이렇게 원방이 생기면 여기도 x 플러스 a의 제곱에 y 플러스 b의 제곱이 r제곱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실까요? 근데 이제 이게 점대칭이랑 선대칭이 다른 이유가 선대칭은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돼서 여기로 가는 거고요. 점대칭은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달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대칭이동에서 이 x축과 y축과 원점 말고 많이 쓰는 애가 뭐예요? 이잖아요. y는 x축 대칭.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만약에 a, b가 있었다고 치자고. 그럼 이쪽으로 넘기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b, a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식 또한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y, x는 0이 되는 패턴이 된다는 거예요. x랑 y가 자리를 바꾼다라는 거. 까먹을 만한 이유는 없죠. 그래서 여기도 원방, 여기도 원방.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선대칭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럼 책에 안 나와 있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뭐요? 자주 등장하는 녀석이. 예, y는 마이너스 x축 대칭. 어떻게 돼요? 얘가 1이 가거든? 이렇게. 얘는 어디로? 그렇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으로 가서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식은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야? 도형이면 둘의 자리를 바꾸고 부호까지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는 뭐 내가 얘기했다. 외우는 것도 좋아.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딱딱해서 바로 넘겨서 계산하는 것도 좋은데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이해를 하고 그림상으로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두 개. 그리고 뒤에 가면 또 뭐가 나오냐. 보세요. 여기 일단은 대칭이동해서 점의 대칭이동, 도형의 대칭이동 나와야죠.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그래서 거기 보면 유형 6번은 또 직선의 대칭이동의 활용이고요. 유형 9번은 원의 대칭이동의 활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뻔한 애들이잖아요. 점, 평행이동, 대칭이동일 때 x축이냐 y축이냐 원점이냐 y는 x냐 y는 마이너스 x냐 뻔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뒤에 가면 뭐가 나오죠? 뻔하지 않은 애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평행이동이랑 이거는 저번에 보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대칭이동을 섞었을 때요. 거기 유형 8번 같은 겁니다. 점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직선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다음에 또 역시 원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뭘 먼저 하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요. 순서를 바꾼다고 같지 않아요. 대신 순서를 바꿔도 같을 때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썼을 때는 같게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나중에 그림. 그죠? 뒤에 11번 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림 옮기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선생님이 저번에도 한번 수업할 때 내가 얘기했을 거야. 이거 못하면 무조건 얘기해라. 이건 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일단은 보시죠. 그냥
하나만 해보자고.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선생님이 2,1이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쳐요. A. 잘 봐요. 자, 첫 번째 1단계가 쟤를 y축으로, 평행이동부터 할까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했다고 치죠. 그럼 어디로 가요? 1을 거치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로 가죠. 그럼 점이 어디로 가냐면 A1이라고 해서 1, 마이너스 1로 가요. 맞아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2단계가 야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아니면 y축 대칭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y축 대칭하면 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지. 1이 넘어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A2라고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갈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결론적으로도 그래서 얘가 A2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갔단 말이에요. 바꿔보자고. 자, 첫 번째를 이거부터요. Y축 대칭을 먼저 해. 그럼 얘가 어디로 갔어? 얘가 1로 넘어갔지. 이렇게. 여기를 B1이라고 할게. 이렇게. 그럼 B1이 뭐예요? 뭐야? 마이너스 2,1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고 Y축으로 이만큼 내린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뭐가 되지? B2. 뭐가 됐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됐죠. 완전 다르다고. 같지 않다고요. 순서가 바뀌면.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저거를 같게끔 하는 녀석이 fx, y는 0 형태를 쓰는 거죠. 이런 패턴을 썼을 때.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자, 유형 11에 나오죠. 그러니까 1389번가처럼 fx, y 그래프가 이거야. 근데 f의 1-x, -y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같은 것은 뭐냐라고 했어요. 이거 풀어오세요. 근데 이거 편하게 풀 수 있잖아요. 1389번. 선생님이 이거 분명히 예전에도 한번 가르쳐줬는데 만약에 시험지 나왔어. 이거를 하고 있을 거야? 만약에 92번이나 93번 같은 경우는 해야죠. 왜? 옳은 걸 다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건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방법이 있어. 자, 1389번 할 거야? 아니 그러지 말고 봐봐. 거기 그래프에 f의 x, y는 0이라고 써있는 그래프에 중심의 좌표가 뭐냐면 3,5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다 넣어. 그냥 내 맘대로. 아, f의 3,5는 0이 된대. 이걸 만족하니까 거기에 그렇게 그려진 거야. 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갔다고? f의 뭐라고요? 1-x, y 플러스 2는 0으로 갔다고 이렇게 했죠. 그럼 얘도 얘를 만족해야 되잖아. 이 식이 변하진 않는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대입하라고. 1-x가 3이야.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5래. 이렇게. 그럼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3. 끝났네. 1번. 이렇게 풀면 돼요. 아시겠죠? 제일 그냥 빨리 푸는 방법. 대신 이걸 외우면 안 돼. 아까도 얘기했듯이 달라. 순서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평행이동을 하고 어떻게 대칭이동을 한 건지를 이해를 하고 나서 아, 그 다음에 이렇게 빨리 푸는 방법이 있구나 하고 이걸 터득해야지. 이것만 터득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생겨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392번이나 1393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중에 이렇게 옮겨진 애 중에 답이 있는 걸 다 찾으라고 한단 말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 방법 써도 상관없어요. 좌표만 잘 옮기면 되는 거니까. 대신 좌표를 하나 갖다는 안 될 거예요. 한 2개 정도, 3개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안 되면 그렇게 해도 해야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걸로 가요. 뭐냐면 점대칭으로 가요. 점대칭이라는 건 뭐야? 아까는 점이 평행이동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점대칭이라는 건 보통 원점이냐 이렇게 딱 정해진 점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긴 아니야. 그냥 여기에 어떤 A라는 X, Y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 어떤 B라는 A, B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을 이 점에 의해서 대칭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길이랑 이게 같죠. 여기가 A-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X-Y- 형태가 되는 거야.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기본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지. 2분의 X 플러스 X-가 A고 2분의 Y 플러스 Y-가 B겠죠. 그래서 X-의 좌표가 뭐다? 2A 빼기 X. Y- 좌표가 뭐다? 2B 빼기 Y. 내가 저번에 가르쳐줄 때도 안 외워도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선택이야. 나는 이게 외우는 게 편해. 그럼 외우시고 아니면 그림 하나 그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선 대칭이죠. 책에는 아마 기울기가 뿔마 1인 뭐 이렇게 되는 애들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게 나와 있을 텐데 그걸 하기 전에 그냥 일단 먼저 그냥부터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직선이 이렇게 A 하나 있다고 이렇게. 얘가 두 가지 형태로 주어져요. 하나는 y는 mx 플러스 n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형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 점이 하나 있다고 여기 이렇게 A 여기 똑같이 x, y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점으로 이렇게 보낼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방금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이게 2분의 x, x 프라임 2분의 y, y 프라임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 첫 번째 1번 뭐라고? 제 A와 A'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요. 2분의 y, y 프라임은 m배의 2분의 x, x 프라임 이렇게 결정. 또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야? 두 번째 x, y 프라임 빼기 y는 뭐다? 마이너스 m분의 1이다. 이거는 거죠. 수직이다. 이 두 가지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외우기는 좀 어려워요. 만약에 m이 풀마 1이 아닐 때는 이걸 외우라고 하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긋고 대충이라도 그어서 기울기가 수직이구나. 두 점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구나 라는 걸 사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계산이 좀 많아요. 여기는 무조건.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 파트가 들어가면 계산이 되게 많고 만약에 이 문제에서도 저번에 우리가 2학기 기말 다른 학교를 봤을 때는 저런 대칭 문제가 엄청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선생님 기억에는. 그래서 계산을 어느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책에 보면 그거 나와 있거든요. 유형 13에 mx 플러스 n에 대한 대칭 이동의 1번에 기울기가 뿔마 1인 경우에서 식이 나와 있는데 외우셔도 되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저거 하나만 기억하면 대부분은 다 결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시험 문제는 지금부터죠. 앞에 있는 거의 계산 또는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원의 성질이라던가 직선의 성질을 가져서 그들의 넓이를 계산한다던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가 그냥 그대로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그냥 도형의 이동 파트만 섞어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시험 범위는 결국엔 다 들어가는 거야. 자, 유형 14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녀석이 하나 나와 있죠. 여기 X축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A라는 점이 있다고 치죠. A, B. 여기에 C, D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이거야. X축 위에를 움직이는 점 어떤 P라는 점에 대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뭐야? 네.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 최소값을 구하거나 그때의 P의 좌표를 구하거나.
근데 이제 시험에는 후자가 좀 더 요새 많이 나와요. 왜?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하죠? 둘 중에 하나를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얘를 1로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b''이라고 하죠. 여기가 c, 마이너스 d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두 점을 잇는 선이 최소죠. 왜냐? 이 길이랑 같을 테니까요. 이렇게. 그럼 파란색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나가잖아요. 얘랑 같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돌아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직선이 제일 짧다라는 거예요. 내가 방금 얘기했죠? 이거의 최소값은 뭐라고요? A, B 다시 길이라고요. 근데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때의 P의 좌표를 모를 거예요. 그럼 뭘 구해야 돼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의 X좌표예요. 오케이? 네, 뭐 기출 풀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만 있느냐? 아니죠. 다음 페이지 오면 유명한 애들 많잖아요. 다음 페이지 안 봐도 돼. 1406번이라던가 다음 페이지 오면 1407번이라던가 이런 거. 이렇게. X축이랑 Y축 둘 다 있죠. 여기에 A 있고 여기에 P, 여기 Q 있고 여기에 P 있고. 그래서 얘와 얘가 있는데 이렇게의 최소값을 보죠. 다 알죠?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이렇게 이동하고 A 다시, 얘를 이렇게 이동해서 B 다시. 이 두 직선을 이렇게 이으면 이게 최단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P점 구할 수 있어요. 여기랑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같게 됐을 때 P가 어디야? Q가 어디야? 또는 PQ가 만드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409번, 1410, 11, 12 이런 애들이 되게 유명해요. 원을 사용한다던가 직선에서 지그재그 왔다 갔다 사용한다던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에 최소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문제들을 많이 낼 수 있어요. 이건 대부분 대칭인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유형 15처럼 최단 거리로 나올 거예요. 아니 실생활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럼 얘기가 좀 다르죠. 바로 알아낼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이게 그 문제인가? 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출문제 있었죠? 맞죠? 네, 그런 형태, 당구장 뭐 모양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좌표를 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수원에 삼각함수에 가면 또 나와요. 최단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이때는 사문제 활용 문제로 나와요. 풀어보는 사람들은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저기까지 이게 접근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도형의 이동이니까 그거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풀어오시고 다음에 이제 그 기출 파트 줄 때 이 도형의 이동 파트도 또 따로 줄 거니까 해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질문을 받을게요.